그래서 원래는 이건 중앙사 이후 범위인데, 음, 뭐, 하여튼 의도치 않게 이게 오늘 지금 진도를 나가게 됐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이 캠퍼스에 자료를 올렸는데, 뭐, 다운받아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이제 드디어 이제 잡음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돼 있어요. 잡음. 우리가 이제 디지털 수신기에서 잡음, 이거 AWGN이라고 죠 AWGN. 그래서 디지털 리시버 언더 AWGN인데, 그래서 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바이폴라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이제 NRG 방식을 더 많이 쓴다고 했지. NRG하고 뭐 RG 방식 이렇게 했는데, RG 방식 이렇게 했는데, RG 방식에 비해서 NRG 방식이 우리가 뭐 그게 훨씬 더 밴드위스에서 더 이 효율적이어서 이 뭐 이게 NRG 방식을 많이 쓰는데, NRG 방식에서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었거든. 이게 유니폴라 NRG라는 게 있었고 바이폴라 NRG라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이폴라 NRG를 쓰는 이유가 이제 지금 설명할 수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보면은 다시 좀 말로 하지 말고 적어 보면은, 이게 NRG랑 RG를 보면 왜 이래? RG를 보면은 이게 이제 밴드위스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적이다. 이게 됐지. 물론 뭐 RG에도 좋은 방법이 있지. 좋은 현상이 뭐 이게 이 동기화가 쉽다. 하지만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밴드위스가 이 도나와 연관되기 때문에 뭐 이게 더 훨씬 더 뭐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 거고, NRG 방식에서도 이게 유니폴라랑 바이폴라, 그냥 폴라, NRG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바이폴라를 더 많이 쓰거든. 뭐 그러니까 그냥 폴라 NRG라고 하기도 하고 바이폴라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많이 쓰는 네, 이걸 많이 쓰는 이유는 이제 이 중에서도 우리가 바이폴라를 많이 쓰는 이유는 AWGN에서 이게 파워가 효율적이에요. 파워의 사용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 얘기를 이제 하려면 이제 AWGN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지. AWGN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면은, 그래서 신호의 이제 검출하게 되면은 이제 0과 1을 보냈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검출을 하려면은 어떤 필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신기를 지금 말하는 거야. 수신단에서. 그러니까 전에 이제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송신기랑 수신기랑 뭐 제일 첫 시간에 있었는데, 송신기하고 수신기 중에서 수신기를 만들기가 훨씬 어려워. 왜냐면은 정확하게 저쪽에서 보내는 걸 정확하게 내 캐치를 해내야 되거든. 보내는 건 아무 데나 보낼 수 있는데 받는 건 좀 약간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매치드 필터라는 게 나와. 매치드 필터. 그래서 뭐 어떻게 딱 어디 매치가 어디 뭐 맞춘다 이 말이거든. 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어. 매치드 필터. 딱 맞춰서 뭔가를 맞춰서 들어오는 신호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한다. 뭐 요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매치드 필터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봅시다. 그래서 이전 신호를 이제 검출한다. 그 다음에 옵티멀 옵티멀 리시버.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신기의 비트 오율. BER이 되겠지. BER 성능.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 이제 이 검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검출이라는 거. 검출이라는 건 0이냐 1이냐, 저쪽에서 보낸 시그널가 0이냐 1이냐를 판단하는 거야. 0과 1을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신호 자체가, 디지털 통신은 신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1이면 0이면은 뭐 이런 신호, 1이면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거는 0이냐 1을 보냈냐가지, 이 신호를 보냈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 신호를 받고 이게 저쪽에서 0을 보내느냐, 저쪽에서 송신 측에서 1을 보내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 정보 자체가 중요하고, 정보. 그러니까 그 정보를 검출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알아내는 거. 신호를 보고 정보를 알아내는 거지. 신호를 보고. 검출이라는 건 수신 신호로부터 정보를 내는 것을 검출이라고 해요. 그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 그 다음에 이제 매시드 필터라는 말도 이제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매시드 필터. 이거는 뭐 신호에 맞게 뭔가 필터라는 건 어떤 뭐 그냥 시스템이라고 봐도 되고 주로 주파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필터라고 많이 그러는데 이제 매시드 필터 어디에 딱 맞춰서 들어오는 신호에 맞춰 가지고 뭔가를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건 이제 뭐 일단 매시드 필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건 SNR이라는 걸 이걸 이제 SNR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NR이 지금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뭐 일단 뭐 하여튼 요 단어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 1번 검출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고 디텍트 그다음에 매시드 필터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SNR이라는 말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옵티멈 리시버 요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 BER 요거 다섯 가지가 거의 뭐 사실은 디지털 통신의 핵심이야. 이 다섯 가지가 이 디텍션이 뭐냐 우리가 그다음 매시드 필터가 뭐냐 그 다음에 SNR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 옵티멈 리시버는 또 뭐냐 매시드 필터는 알겠는데 뭐 그러면 옵티멈 리시버는 뭐냐 그 다음 수신기의 비트 오일이 뭐냐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돼. 이 디지털 통신하면 이 다섯 가지 단어를 알아야 된다고. 응? 통신하면 첫 번째 검출 영어로 하면 디텍션이지. 그러니까 0과 1을 알아내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시드 필터 3번에 이제 SNR이라는 거 SNR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옵티멈 리시버 옵티멀 리시버 다섯 번째가 이제 BER 거의 뭐 디지털 통신을 배우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요 다섯 가지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내는 거가 거의 뭐 핵심이라고 보면 돼.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 디지털 통신 다 배우고 나서 중간고사 이후에 디지털 통신을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물어볼 때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은 아 내가 잘 배웠구나라는 걸 판단하면 되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뭐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봅시다. 그래서 신호를 검출한다. NRG 신호를 검출한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바이너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제 1이면은 S1을 보내고 이 S1이 지난번에 뭐 봤지만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0이면 S2를 보내는 그런 신호라고 보는 거야. 그냥 뭐 1이면은 우리 지난번에 했듯이 뭐 이렇게 렉탱귤을 볼 수 있고 0이면 이렇게 1이면 0이면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내도 되고 그다음 뭐 이게 트렁케이티드 코사인 필터 그다음 뭐 오만 거 다 할 수 있는 거 레이즈드 코사인 필터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거꾸로 하는 거. 이렇게 뭐 되는 거. 아무거나 보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는 걸 이걸 S1T 1일 때 보내는 걸 S1T 이걸 0일 때 보내는 걸 S2T라고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NRG 방식에서 우리가 유니폴라 NRG라는 건 ST가 이제 0부터 TB 사이에서 어떤 A라는 요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1이면 이렇게 보내고 1이면 5볼트 여기서 A가 5를 말하는 거야. 뭐 A 볼트 이렇게 쭉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요 TB 사이에 TB 동안 듀레이션 동안 이렇게 보내는 거고 0이면 아무것도 안 보내는 거지. 이렇게 0 볼트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렇게 보내는 걸 유니폴라 에너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이면 5볼트 1이면 A 볼트 0이면 마이너스 5볼트 이렇게 마이너스 5볼트 이렇게 보내는 걸 이제 이걸 폴라 에너지 바이폴라라고 해도 되고 폴라라고 해도 돼. 둘 다 똑같은 말이야. 폴라가 끝이 있다는 말이야. 끝이 이제 두 개다. 보통 폴라는 끝을 말하는데 이게 뭐 바이가 들어가면 두 개란 말이잖아. 바이너리 할 때. 근데 뭐 보통 폴라라고 얘기하면 그냥 끝이 하나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끝이 보통 두 개가 있으니까 뭐 난극 있으면 북극 있고 이렇게 되니까 뭐 이게 이제 폴라 하면은 바이폴라는 거의 같은 말이고 유니폴라는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게 좀 예외적인 경우라서 유니폴라 이름 붙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V 동안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생각하면은 잘 생각해봐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고 했거든. 이게 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어 우리가. 여러분들 핸드폰에서도 마찬가지고 1이면은 뭐 5V, 0이면은 마이너스 5V 이렇게 실제로는 이제 레이스 코사인 필터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쓴다고. 왜 이거 보기에는 잘 봐봐 이거. 보기에는 뭐 이거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이게 두 개가 비슷할 것 같아. 이게 비슷하게 보인다고. 비슷해 보인다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게 다르다고 이게. 실제로. 이게 훨씬 더 성능이 좋아 이게. 성능이 좋다고. 어떤 성능이 좋으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SNR이라는 측면에서 좋다라는 건데 이제 파워 성능이 더 좋아. 파워. 아니 이거 뭐 두 개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는 5V 보내고 하나는 0V 하나는 5V 마이너스 5V 이렇게 보내니까 두 개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달라 이게. 그 파워 성능이 더 좋다고. 파워 성능이 좋아서 이제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 보면은 우리는 이제 뭘 하자면 우리 뭐 어떤 채널을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어떤 채널 AWGN 채널이 AWGN 채널이라고. 그래서 AWGN 뭐 어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WGN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AWGN 채널이 이제 더하기가 되는 거지. 더하기. 그래서 어떤 신호 보낸 신호가 ST가 이게 보낸 신호고 이게 보낸 신호가 이게 보낸 신호야. 신호에 뭐가 이 노이즈가 AWGN 노이즈가 이제 합해지는 거죠. 이 어디티브 A라는 게 이게 어디티브라는 말이잖아 이게. 그다음 화이트는 이제 뭐냐 이게 프리퀀시가 굉장히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들어있다는 얘기고 가우시안 확률적으로 가우시안이고 그다음 노이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신호가 막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 노이즈가 이제 섞이게 되면은 그래서 TV 동안에 이제 이게 원래는 요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었네. 뭐 A 볼트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A 볼트 이렇게 쭉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게 막 위로 이제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이게 노이즈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노이즈 N에 대한 거 NT가 이게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N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을 NF를 만약 구한다 하더라도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디터미니스틱한 것 같으면 이게 의미가 있어. 이거는 이런 방식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을 때 이런 방식은 변하지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변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떨 때 뭐 이번에 노이즈를 측정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노이즈가 계속해서 변하잖아. 이게 노이즈가 내가 될 때마다 다르다고. 내가 측정할 때는 이렇게 나왔다가 뭐 다른 A라는 사람이 또 측정하면 뭐 이렇게 나오고 C라는 사람이 측정하면 뭐 이렇게 나오고 이거 뭐 할 때마다 다른 거야. 이거 뭐 시간 또 약간 변하면 또 막 계속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 1번, 2번, 3번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풀이 트랜스폼 구한다 하더라도 이게 N1F라 하자. 이게 대해서 풀이 트랜스폼 N2F다. 이게 다 다르게 나올 거거든. N3F다. 이렇게 될 테니까 다 다르다고 이게. 서로 다 다르다고. 이게 다 다르다고. 그럼 뭐가 도대체 그러면 이 NF에 대한 노이즈인지를 알기가 어려워. 불가능해. 확률적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또 특정 신호에 대해서 내가 풀의 트랜스폼을 구한다 하더라도 구하기도 어렵지만은 일단 구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뭐 어떤 오토 콜리션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뭐 얘기 잠깐 했었어. 오토 콜리션 펑션이라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 뭐 그것까지 내가 뭐 요구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요게 이제 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expectation n의 t하고 n의 t 플러스 타우하고 요거의 expectation을 구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정도만 알면 돼. 이거 뭐 이걸 오토콜레이션 펑션까지 내가 뭐 알라고 이게 요구하진 않아. 그래서 오토콜레이션 펑션을 구해서 그거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면 이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SNF가 나오는데 요게 컨스탄트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프리퀀시가 다 있다는 프리퀀시가 0헤르츠도 있고 이게 굉장히 큰 헤르츠도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천천히 움직이는 성분하고 뭐 빨리 움직이는 성분하고 뭐 중간 움직이는 성분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뭐 다르지. 그래서 이제 뭐 요가이는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이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신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수신기를 생각해 보죠. 그래서 뭐 노이즈가 지금 일단 쉽게 생각한다고 노이즈가 없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이즈가 없다. 그럼 노이즈가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송신기에서 지금 봅시다.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는 거 여보세요 얘기했더니 이제 이걸 어떻게 ADC를 거쳐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은 뭐가 나와? 0, 1, 0, 1, 뭐 1, 1, 뭐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이 정보가 나오게 되지. 이게 0과 1의 정보가. 근데 정보를 그대로 전송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걸 1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5V S1T S1T로 합시다. S1T 이제는 배웠으니까 0일 때는 S2T 이렇게 보내서 이제 이걸 이제 전송하는 거야 이게. 전송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걸 이제 받아서 이제 이건 송신 측이고 이게 수신 측에서 봅시다. 수신 측에서 이걸 받아서 절치면 이제 받겠지. 요 신호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겠지. 받겠지. 그럼 안테나를 받아서 들어오는 신호면은 S1T를 받았다. S1T를 받았다. 그 내가 보니까 S2T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S1T를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S1T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S1T를 받으면 뭘 받았다는 거야? 뭘 받은 거야? 안승현. 네. S1T를 내가 받았다. 이 신호를 예를 들어 S1T가 요런 0부터 0부터 TB 사이에 뭐 5V를 보내는 걸 받았다. 아니면 0부터 마이너스 5V 이렇게 마이너스 5V를 받았다. 이걸 받았다. 그 받았다라는 건 S1T를 받으면 뭘 받은 거야, 사실은? 뭘 받은 거야? 볼트 저쪽에서 뭘 보낸 걸 내가 받은 거야. S1을 받은 게 아니라고. 뭘 받은 거야? 1, 5볼트를 뭐라고? 1 그렇지. 1이라는 정보가 중요한 거야. S1이 중요하지 않아. S1이라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S1은 그냥 그 매개체일 뿐이라고. 마치 택배 기사랑 뭐 하여튼 뭐 이거 운반해주는 거라고. 이 정보를 운반해주는 매개체가 이게 S1T가 되는 거야. 이게 1이라는 정보를 받았다라는 거야. 1이라는 정보를 여기서 1이라는 정보를 받았다고. 그 다음에 S2를 받으면은 0이라는 정보를 받았다고.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정보가. 신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순서대로 이제 해서 보면은 이제 이게 0, 1, 0, 1, 뭐 노이즈가 없으면 0, 1, 0, 1 그대로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 이게 나오면은 이건 이제 DAC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스피커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시 원래 신호로 이렇게 복원하는 거야 이게 여보세요가. 그래서 이렇게 들린다고. 요거는 이제 이게 보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는 측이고 이 밑에 거는 이제 이 받는 측이지. 이거는 받는 측에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보세요를 내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보세요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고. 요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면은 내 책상 앞에 있는 요 마이크에서 샘플링을 한다고 ADC 여기 다 해서 010을 바꿔준다고. 0을 바꾸면서 어떻게 한다고? 바로 또 이걸 이제 신호를 바꿔주는 거지. S1, 1이면은 이제 S1T를 보내고 0이면 S2T를 보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가장 핵심은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신호를 받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야. 정보. 나는 그 정보가 중요한 거야. 신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이게 이런 신호를 받았다. 이런 신호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신호면 뭐 했다고? 1이라는 정보를 받았다. 이거는 0이라는 정보를 받았다라는 게 그게 더 그게 중요한 거야. 신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았냐?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걸 다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듯이 내가 이제 어떤 신호 예를 들어서 지금 0초부터 지금 TV 사이에 0초부터
TV 사이에 어떤 신호를 받았어. 이게 안테나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뭔가 신호 받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뭐 여기서 0부터 TV 이게 5V짜리를 받았어. 이게. 근데 실제로 이제 노이즈가 섞이다 보니까 실제로 뭐 요런 신호를 받겠지. 요런 신호. 이런 신호를 받았어. 이런 신호를. 너무 크게 그렸네. 0부터 TV 사이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이게 노이즈가 어떻게 튈지 모르겠네. 이게 막 넘어가는 것도 있어. 이게 0부터 이게 0, 이게 5V 이렇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정보, 이런 파란색,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 파란색은 이건 파란색은 어떻게 되냐면 보낸 신호 S1T에다가 지금 1을 보냈다고 가정하는 거야. 플러스 NT가 된 거예요. S1T. S1T라 하지만 ST라 합시다. 그냥. ST 뭐 S1T가 될 수도 있고 S1, S2T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뭐 결국은 S1T가 되니까 뭐 S1T라 합시다. S1T는 사실은 렉탱귤러 지금 펄스지. 이 렉탱귤러 펄스, 이 5V짜리 이 펄스에 관한 거야. 에다가 노이즈가 좀 섞였잖아.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신호를 요런 신호를 보고 요런 신호를 이제 다 이 신호를 다 구간을 다 살피는 거지. 살피는 걸 다 보고 요 신호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1인지 1을 보내는지 0을 보내는지 판단해야 되잖아. 판단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판단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본다라는 게 지금 뭔지를 지금 대충 알아야 돼. 본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 본다. 이게 잘 봅시다. 이거 만약에 노이즈가 없는 상태에서 노이즈가 없는 좀 더 이제 이게 좀 심플한 경우에서 심플한 경우에 대해서 노이즈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0부터 TV 사이 이렇게 들어왔다. 0부터 TV 사이에 이게 지금 5V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게 저쪽에서 뭘 보내는 거야? 김재욱 저쪽에서 송신 측에서 내가 이걸 보니까 0부터 TV 사이에 여기서 0부터 TV 사이에 보니까 5V가 왔어. 그러면 이 저쪽에서 뭘 보낸 거야? 신호 어? 1 그렇지. 1을 보낸 거지. 1을. 근데 네가 네. 이걸 잘 생각해. 이게 좀 약간 좀 철학적인 문제하고 좀 비슷하게 좀 약간 좀 난해할 수 있어. 이걸 지금 여러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0볼트부터 이렇게 0초부터 TV 사이에 0부터 TV 사이에 이게 신호가 5가 쭉 이렇게 연결되는 5볼트로 쭉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이걸 보는 거니까 한꺼번에 지금 볼 수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 수신기가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수신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냐고. 내가 무슨 말이냐면은 0부터 우리는 지금 딱 한꺼번에 딱 이걸 보는 순간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거 한꺼번에 다 보이거든. 0부터 TV 사이에 5볼트로 이렇게 뭔가 지속된다라는 걸 한꺼번에 뭔가 딱 전체가 다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0부터 TV가 0초부터 뭐 1 마이크로세컨드 사이에 이게 한꺼번에 지금 다 지금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한꺼번에 보는 거. 근데 이거 수신기는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수신기에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신기가 결정해야 된다고. 수신기는 이렇게 이 신호를 한꺼번에 볼 수 있을까? 못 봐. 못 본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제일 간단한 게 이제 첫 번째로 심플리스트 리시버라고 죠. 제일 간단한 거. 심플리스트 리시버 요게 이제 제일 간단한 수신기야. 이게 제일 간단한 거. 심플리스트. 심플한 거 중에서 제일 EST 붙여가지고 이게 뭐 제일 뭐 뭐야 이게 뭐 최상층이야. 뭐 하여튼 내 이름도 모르겠네. 요즘 영어를 하도 문법을 안 써가지고는 잘 모르겠네. 하여튼 최상급이라 하나? 최상급 뭐 심플의 최상급 심플리스트.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수신기라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뭔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0부터 TV 사이에 뭔가 들어오고 있어. 노이즈가 들어오고 있어. 근데 나는 이걸 만약에 노이즈가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이거를 0부터 TV 사이, 0부터 1 마이크로세컨드 사이에 이걸 다 볼 필요는 없고 0부터 1 마이크로세컨드 사이에 아무 때나 하나만 보면 되잖아. 하나만 보면 되잖아. 하나만 보면은 하나 봤을 때 이게
5V니까 아 그러면 이거 1을 보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이게.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게 뭐 봤는데 이게 노이즈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말하는 거야. 이 중에서 아무 때나 여기서 본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5V가 나와서 아 그럼 저쪽에서 0을 보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본다라는 걸 수신기에서 해야 되는데 수신기에서 보는 게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한 번만 딱 찍어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뭐 T0라는 포인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T1이라고 합시다. T0나 아니면 T1이나 아무 때나 그냥 0부터 그러니까 T0나 T1은 어떻게 0부터 TB 사이에 있는 어떤 아무 값이나 잡아서 그때의 값만 한 번만 딱 보면 되잖아. 끝에 보면 판단하면 좋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심플리스트 리시버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신호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신호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다고. 한 번만 보면 된다고. 한 번만.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필요한 정보라는 게 그 신호 전체가 아니라 요 보내는 게 1이면 요런 신호, 1이면은 요런 신호, 1이면은 요런 신호, 0이면 요런 신호를 보내겠다는 이 신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 1을 보냈냐, 0을 보냈냐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호 자체보다도 그래서 요게 뭐 그냥 아무 때나 하나 잡아가지고 이게 뭐 여기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래서 그걸 하는 걸 이제 심플리스트 리시버라고 해. 그래서 샘플을 하는데 이게 샘플링 하는데 여기 T0에서 샘플링 하는 거야. 0부터 TB 사이에서 이 0부터 TB 사이 아무 값이나 0부터 TB 사이에서 한 번 딱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게 0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게 좀 이게 에타인데 에타 n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이게 그리스 문자야. 그리스 문자인데 이게 에타인데 에타라고 읽어. 에타인데 요게 이제 주로 이 뭐보다 크냐 작으냐. 크면은 이게 1이라고 판단하고 0이면 작으면 0이라고 판단해. 요렇게 표시해. 이렇게 그 어떤 스레시홀드 값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뭐 5V 마이너스 5V 하면 이 에타 값은 주로 0이야. 우리가 지금 하는 에타 값은 주로 0이야. 주로 0보다 크냐 작으냐. 0보다 크면 1이고 0보다 작으면 0이야. 이렇게 판단한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가 있겠지 당연히.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샘플링 한다고. 언제 저 0부터 TV 사이 지금 이건 노이즈가 섞여 있는 어떤 특정 순간을 해서 이게 이제 특정 순간을 하나를 샘플링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ADC 할 때 말했던 뭐 샘플링 시리하고 그거는 좀 달라. 그때는 이제 뭐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샘플링 시리 할 때는 아날로그 신호를 이게 디지털로 바꿀 때 이게 딱 이렇게 디지털을 바꾸기 전에 이제 딱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이제 바꾸는 거지. 이렇게 딱 할 때 이제 뭐 특정 영역마다 이제 이렇게 뭔가를 가져가서 이렇게 뭐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뭐 그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수신 신호에서 이게 신호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신호에서 여기서 이제 디시전 내리기 위한 거예요. 약간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거라고. 내가 0을 보냈는지 저쪽에서 1을 보냈냐를 판단하려고 그걸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옵티멈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T0가 아까 얘기했지만 T0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T0가 0보다 크고 TB보다 작으면 되거든. 뭐 같다라는 걸 사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일단 뭐 거기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옵티멈한 샘플링 포인트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언제 또 샘플링 하느냐 여기서 샘플링 하느냐 여기서 샘플링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좀 되는데 그래서 디시전 요게 어떤 뭐보다 크면은 1로 판단하고 뭐 작으면 0으로 판단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스레시홀드라고 그래. 스레시홀드 어떤 디시전 값을 할 때 스레시홀드 어떤 기준되는 어떤 값을 말할 때 이거보다 크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스레시홀드라고 해요. 스레시홀드. 이 에타 값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문제가 될 것 같잖아. 아까 내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잘 봅시다 이게 여기 잘 봅시다. 요 그림에서 요 그림 내가 지금 이거 말하는 거야. 이 그림 말하는 거야. 이 그림 잘 보자. 내가 샘플링을 했는데
뭐 요런 데 샘플링 하든지 여기서 샘플링 하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 이런 거 샘플링 하고 여기 샘플링해도 별 상관없어. 여기 샘플링해도 다 0보다 크니까 일로 다 판단한다고. 그런데 잘 보자고. 이게 내가 이게 지금 이게 0볼트짜리 이게 0볼트고 이게 0에다가 이제 5볼트에서 이제 노이즈까지 섞여서 이렇게 되는데 내가 샘플링 했는데 운이 없어가지고 요럴 때 샘플링 할 수 있잖아. 요렇게 샘플링 했잖아. 다른 거다 다 지금 0보다 커. 0보다 큰데 요 부분 빼고 요런 부분 빼고 요런 부분 빼고 요 두 부분은 이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지. 예외적인 경우. 내가 샘플링을 잘못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디시전 내릴 때 샘플링을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고 이 전체를 다 살펴야 되는 거지. 다 살펴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대부분 다 1이었는데 그러니까 1로 판단할 건데 지금 0보다 작은 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0보다 작은 부분이 여기 딱 두 부분에 여기 나왔네. 이런 게 만약 샘플링 할 수 있잖아. 샘플링 할 수 있잖아. 샘플링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저걸 그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샘플링을 내가 요 부분 잘못하면은 이 부분에 샘플링하면 내가 0으로 판단하거든. 이 0보다 작으니까 다른 부분 이 두 부분만 빼면은 다 1로 판단할 거야. 1로 판단할 거야. 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1로 판단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이 두 부분을 빼면 이 두 부분만 빼면은 제외하면은 하면 제대로로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어떤 특정 샘플링을 했을 때 어떤 튀어나가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내가 한 번 샘플링 해가지고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노이즈가 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샘플링 해가지고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시험을 칠 때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내가 한 번 시험 칠 때도 이렇게 막 복잡하고 그런데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고 뭐 숙제도 보고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뭐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남주 왜 그렇게 할 것 같아? 남주 아니 안 들리는데 나 이폰 연결이 이상하다. 어, 신성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왜 또 대답을 안 해 또? 어. 대부분은 다 맞는데 내가 어떤 특정 샘플을 잘못했으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대부분 다 제대로 돼 있어. 전체 대부분은 제대로 돼 있다고 이게 이 부분이 대부분은 제대로 돼 있는데 동작하고 있다고. 그럼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샘플링해서 한 문제가 있으면 윤수연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어, 최홍균 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어, 카운트를 한다거나, 뭐라고? 카운트를 세서 더 많은 쪽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돼?
많이 샘플링하면 되잖아. 많이. 한 번만 샘플링하지 말고 많이 하면은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게 많이 샘플링해서 어떻게 많이 샘플링해서 에버리지를 구하면 되잖아. 에버리지를. 우리가 하는 방법은 똑같아. 어? 어? 많이 샘플링해서 이런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정 예외적인 상황을 예외 많이 샘플링해서 해서 더하면 되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거 또 안 움직여 또. 여러분들이 뭐야 대학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시의 문제가 뭐가 문제라고 그래? 정시 시험에 수능 시험에 뭐가 문제라고 그래? 뭐가 문제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한 번으로 끝나버리거든. 한 번으로 모든 걸 다 평가한다고. 3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다 평가해버린다. 근데 내가 그날 뭐 아프다든지 뭐 몸이 안 좋았다든지 하면은 이 완전 컨디션이 안 좋다. 그건 완전 꽝이야. 어? 그렇게 된다고. 한 번으로 끝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걸 이제 수시라는 제도를 도입하죠. 수시는 어떻게 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까지 재수하면 3학년 2학기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샘플링 하잖아. 많이. 이게 하나, 둘, 셋, 넷, 5번이고 그다음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되니까 10번 시험 보는 거지. 많이 하잖아. 많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보니까 10번 시험 보고 그거에 에버리지를 구하는 거라고 결국은. 많이 하면은 물론 내 중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망칠 수 있어. 망칠 수 있지만은 그걸 10번 중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영향을 못 미친다고. 물론 심리적인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얘네 10번 시험 보는 거에서 이게 이제 이거 많이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얘네를 한 번만 하지 말고 한 번만 샘플링 하지 말고 그 샘플링이 이상이 여기서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갑자기 이게 마이너스로 이게 떨어지는 요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고. 실제로 노이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이즈는 이 밑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로도 이렇게 떨 수 있어. 근데 위로 뜨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영보다 크냐 작으냐만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크냐 작으냐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노이즈가 막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실제로 이런 파트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에러가 되거든.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요런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앞에 어떤 특정 뭘 갖다 주죠. 바로 그냥 그 샘플링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갖다 주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많이 더해주면 되잖아. 많이 더해준다. 그럼 많이 샘플링해서 더해준다. 이걸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인테그랄로 해주면 돼. 인테그랄. 이게 더해주는 거거든 이게. 0부터 TV까지 이렇게 해주면 좋거든.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면 다 더해주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생겼던 요런 부분, 요 에러가 나는 부분이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만 다른 걸 다 에버리징 하면 다 플러스가 된다고. 전체가 다 에버리징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필터를 두는 거야. 어떤 필터를. 더 좋은 거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게 에버리징 하는 거니까 에버리징. 모든 걸 다 더하는 거니까. 샘플링해서 많이 샘플링해서 더하는 거랑 그냥 인테그랄 하는 거랑 똑같아 효과는. 그러니까 그 인테그랄은 이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게 디시전 내릴 때 디시전 내리는 그 타임 오브 디시전 내릴 때 그때 뭐가 이제 디자이러블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하는데 뭐가 바람직하냐 SNR이라는 게 하이 SNR이 굉장히 바람직해. 하이 SNR SNR이라는 게 이게
SNR 뭐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5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이 단어는 외워놔야 돼 이거. 나중에 이게. 여기 있네. 여기 SNR 요건데 SNR이라는 거 아마 처음 들었을 텐데 SNR이 뭐냐면은 이게 시그널 to noise의 레이쇼야. 레이쇼. 이게 SNR 이렇게 됩니다. SNR. 레이쇼가 뭐예요? 레이쇼. 한병근. 네. 레이쇼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이게? 비율입니다. 그렇지, 비율이지, 비율. 그러니까 시그널하고 신호대 노이즈 잡음, 그 신호대 잡음 비율이야. 신호대 잡음 비율.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신호대 잡음 비율이요. 신호대 잡음 비율인데 무슨 비율일까? 비율.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노이즈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딱 하나만 알아. 뭐만 혹시 기억나나? 뭐만 안다고? 뭐만 알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 기억나나? 노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확률적으로 변한다는 것밖에는 몰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근데 노이즈에 대해서 딱 아는 게 딱 하나가 있다고. 딱 하나만 있어. 노이즈에 대해서 아는 거. 뭐만 아냐면은 파워만 알아. 파워. 노이즈의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 파워만 알아. 파워만 안다고. 노이즈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물론 알고 있지만 확률적으로 변한다는 걸 뭐 아무 의미가 없어. 확률적으로 변한다는 건 알아봤자 뭐 어차피 모른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응.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 뭐 토요일마다 뭐 로또 뽑잖아. 뭐 그러면 로또를 뽑는데 분명히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를 뽑을 텐데 분명히 뭐 6개는 뽑힐 텐데 뽑힌다는 건 알고 있지. 그게 1등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내가 어떤 번호가 나오는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노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확률적으로 변한다. 마치 로또가 이게 계속 번호가 뭐 올해 이번 주에 뽑은 거랑 다음 주에 뽑은 거랑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 그래서 그게 확률적으로 뭔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6개를 뽑는다는 건 알고 있지. 45개의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를 뽑는다라는 건 알고 있어. 그 나머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뭔가 나타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모르고. 그래서 파워의 레이쇼. 그래 신호대 잡음을 어떻게 그러면 잡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파워 비율이니까 파워의 비율이니까 신호는 우리가 뭐 원래 보내고자 하는 신호니까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 뭐 네오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삼각 펄스도 만들 수 있고 뭐 레이즈드 코사인으로 만들 수 있고 뭐 트렁케이티드 뭐 코사인 필터 펄스로 만들 수 있고 뭐 다 만들 수 있고 내가 타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프리퀀시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뭐 파워도 다 알고 있고 하지만은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 비율을 말하는 거야. 비율은 두 개를 비교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내가 잡음에 대해서 또 안 적힌 얘기야. 잡음에 대해서 뭐만 알고 있다고? 잡음에 대해서 파워만 알고 있다고. 전력만 알고 있다고. 전력만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신호에 대해서는 또 뭐 신호에 대해서는 내가 뭐 다른 거 다 알고 있지만은 여기 뭘 비교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파워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SNR이라고 하면은 SNR 굉장히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 SNR. 앞으로 내가 뭐 주구장창 SNR의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거야. SNR. 이게 신호대, 잡음 비인데 비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비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뭐에 대한 잡음 비라고?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파워에 대한 잡음. 전력비야, 전력비 또는 파워의 비율. 왜냐하면 잡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파워밖에 모르거든. 파워만 알고 있어. 다른 건 다 몰라. 하나도 몰라. 그래서 신호대 잡음의 전력비가 된다는 거예요. 전력비. 그래서 요걸 좀 약간 좀 되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요걸 이제 뭐 특정 순간에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 노이즈에 영향이 없을 때는 뭐 아무 때나 해도 돼. 노이즈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그냥 아무 때나 샘플링 해도 된다고. 근데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샘플링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샘플링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면은 계속해서 샘플링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샘플링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인테그랄이나 뭐 어떤 필터를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뭘 하느냐. 그래서 요 지점 이제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필터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돼? 이 설계를 해야 되거든. 필터를 설계해야 된다고. 설계를 해야 된다. 필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뭐 인테그랄처럼 이렇게 될 텐데 일단 뭐 지금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렇게 많이 더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설계를 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요 지점에서 디시전 내리기 직전을 말하는 거야. 디시전 내리기 직전 상태에서 요 지점에서의 SNR을 최대화하는 기준이야. 이게 기준이요. 요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SNR 맥시마이즈 하는 게. 그럼 왜 다른 기준 안 하고 왜 SNR이냐? SNR은 그냥 이렇게 해도 계산하기가 좀 편하거든. 계산하기 좀 쉽거든. 그래서 SNR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 SNR이 여기 SNR을 이제 최대화하면 SNR이라는 게 노이즈의 파워는 어차피 일정이 되는 거고 신호의 파워를 이제 느리면 느릴수록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보낼 때 1mW로 보내는 것보다 10mW로 보내면 10배 더 신호가 더 좋은 거야.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럼 더 검출하기 더 쉽겠지. 근데 물론 그렇게 보내면은 이제 뭐 배터리 소모가 이제 빨리 닳기 때문에 이게 좀 뭐 오래 쓸 수는 없어. 뭐 그런 좀 문제점이 있긴 한데 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양을 잘 만들면은 SNR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가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그 로페스 필터를 뭐 이게 심플리스트 RC 필터인데 뭐 노이즈 파워인데 이게 이제 SNR을 맥시마이즈 하는 관계로 최대화하는 필터를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요 디시전 내리기 요 직전 요 상태 이 무슨 말이냐 요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 이게 RT라는 게 요까지만 하고 그냥 끝냅시다. 그냥 뭐 시험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되면서 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집중이 좀 잘 안 되네. 그래서 RT라는 게 지금 우리가 RT 리시브된 시그널이 어떻게 된다고? 보낸 신호에다가 노이즈가 이렇게 더해지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야. 수신 RT가 ST 더하기 NT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한 번 샘플링하는 것보다 여러 번 샘플링해서 다 더해주면 좋거든. 한 번 샘플링해서 더해준다. 이게 결국은 인테그랄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인테그랄이라는 게 더해주는 거잖아. 쭉 더해준다고. 그러면 더해주면은 그 밑으로 조금 튀어나간 그 부분의 영향을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인테그랄 해주면 에버리징의 효과가 돼. 에버리징의 효과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 ITB 요거는 이제 뭐 반드시 I가 이제 뭐 어떤 특정 상황인데 ITB부터 I 플러스 1 TB 사이에 요거 인테그랄을 해주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전화 와가지고 미안해. 내가 또 인터넷이 또 안 되는 건지 뭐 또 난 또 막 전화가 오는데 다음 수업이 또 시험이거든 내가. 그래서 그것도 미뤄야 되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테그랄을 해주면은 이게 이제 요 0부터 TB 사이에 요게 인테그랄 다 해준다고요. 아까 우리가 이게 심플리스트한 게 0부터 TB 사이에 한 번만 뽑으면 돼. 한 번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샘플링해서 여러 번 이거 굉장히 많이 샘플링해서 이렇게 여러 번 샘플링해서 뽑아내면은 에버리징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튀어나간 요런 에러가 나는 부분을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0부터 TB 여기 이걸 0부터 TB라고 하지 않고 왜 ITB부터 I 플러스 1 TB라고 했냐? 우리가 TB마다 계속해서 해줘야 되잖아. TB마다 계속해서 데이터가 날아오니까 그 IT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인테그랄 해주는 걸 통과하고 나면 이제 S0T에다가 요 이제 S 원래 신호하고 이거 다르기 때문에 이거 제로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인테그럴 했다라는 표시를 하려고 다른 표시를 쓴 거야. 노테이션을 S0T를 해서 요걸 이제
이 어떤 순간 이 TV 요 상관에서 가져가는데 요거는 뭐 할 필요 없고 이게 TV에서 가져오면 돼. TV에서 0부터 TV라면 TV에서 가져와서 그때의 값 요때의 이게 신호 성분 이 신호 성분하고 이 노이즈 성분을 이제 해서 디시전을 내려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된다고.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RT가 이게 ST 더하기 NT가 들어온다 했잖아. 이게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 노이즈가 돼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게 0부터 TV 딱 하나만 봅시다. ITV라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RT를 DT를 해준다고. 근데 RT라는 게 뭐였다고? 이게 ST가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적지 말고 RT를 ST 더하기 NT를 DT를 해준다고. 이렇게 DT를 해주고 나면은 요게 그러면은 이제 요 두 부분을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0부터 TV 사이에 ST를 DT한 부분하고 더하기 0부터 TV 뭐 어차피 인테그랄이니까 뭐 리니어니까 이거 따로따로 해줘도 되잖아. NT랑 DT랑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S0T라고 이제 두는 거야. 이걸 S0 아니 뭐 이건 T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할 필요 없고 S0로 하고 요 밑에 거를 N0로 합시다. N0. 그래서 이게 T가 TB일 때 가져가는 거지. 그때 가져갔을 때 요 값이 이게 S0 더하기 N0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데 요게 이제 0보다 크냐 작으냐 요거에 따라서 0보다 크면은 1로 판단하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판단해요.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수신기의 구조가 요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요 지점 디시전 내리면 왜 그럼 뒤에 여기서 SNR 안 하고 왜 하필이면 여기서 SNR 안 하냐 하면 디시전을 내려버리면은 이 디시전을 내린다는 게 이게 넌리니어거든. 넌리니어 성분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요 앞에는 다 인테그랄하고 다 리니어 성분이야. 인테그랄은 리니어야. 뭐 샘플링한 건 TV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넌리니어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근데 이게 디시전을 내린다는 거 뭐보다 크면은 1로 판단하고 뭐 작으면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넌리니어 성분이 된다고. 이게 굉장히 계산하기 어려워. 이 넌리니어 성분이 들어가면은 계산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최대화해 보자라는 거야. 요 상태.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상태. 그래서 요걸 하이 SNR이 이제 돼서 이제 디시전을 내린다. 그래서 옵티멀 디시전 타임을 이제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TV일 때 이제 제일 최대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 뭐 TV일 때 가져가면 제일 좋지. 0보다 TV까지 다 인테그를 해주면 제일 좋으니까 이게 뭐 TV일 때 제일 값이 커지잖아 이게. 그래서 이때 이제 디시전을 내리게 되면은 이제 요런 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요런 거 잘 봅시다 이게. 이런 거 지금 노이즈가 없는 상태에서 노이즈가 없는 without 이거는 without 노이즈야. 신호만 만약에 있다라는 지금 상태에서 이게 0부터 TV 사이네. 이게 TV고 이게 2TV고 2TV고 이게 3TV고 이게 4TV고 이게 5TV네. TV 5번 이렇게 한 거네. TV부터 2TV, 3TV, 4TV, 5TV 이렇게 되네. 그 상태에서 A 아니면 마이너스 A로 지금 보여서 이걸 만약에 적분한다. A를 적분하면 어떻게 됐어? A를 적분하네. 그러니까 요까지만 딱 적분하는 거야. 요까지만. 이 TV까지. 그럼 A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A를 적분하면 A라는 성분을 A를 0부터 T까지 DT 이렇게 나타낸 거야. 이렇게. 예?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AT가 되겠네. 근데 AT가 되면서 이게 서서히 이제 올라가겠지. 이게 서서히 올라가겠지. 올라가는데 이게 T가 되는데 언제 이게 맥시멈이 되겠어? 당연히 TV일 때 맥시멈 될 거 아니야. TV일 때. 그래서 TV일 때 요걸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까 이 TV라 하지 말고 이게 T라 하지 말고 TV라 하면은 더 좋지. TV. 그래서 이게 ATV라고 하면 돼. ATV.
ATB의 값이 나온다고. S0에는 요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상태가.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다음 번째 여기서 이 TB부터 2TB 사이에 요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건 또 없애고 TB부터 2TB 사이에 요걸 또 A라는 걸 해보죠. 그러면은 이게 TB부터 2TB 사이에 A를 DT를 한다.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A의 TB가 되겠네. 그러니까 TB에서 요 값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요 값이 요 값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A잖아. 이게 마이너스 A잖아. 마이너스 A잖아. 이게 앰플리튜드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를 계속 인테그럴 해주면은 그 마이너스 A를 이게 2TB부터 2TB 플러스 T까지 뭐 DT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값이 되는데 이 결국은 T가 언제일 때 T가 TB일 때 값이 이제 제일 맥시멈 값이 되니까 이 값을 가져가는 거야. 이때 가져가서 이를 디시전 내린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이게 이제 점점 되는데 우리는 요 모양은 본 필요 없고 요때 값만 중요해. 사실은 요 값이 어떻게 된다고? 요 값이 0보다 크면은 1로 판단하는 거. 이거 1이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0으로 판단하는 거. 1이고 0이니까 이건 실제로는 뭘 보냈다. 저쪽에서 1, 1, 0, 1, 0을 보냈다라는 걸 판단하게 된다. 이러면은 에러가 만약에 이게 노이즈가 섞인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에러가 날 확률을 이제 훨씬 더 줄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지금 시험 친다고 집중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또 KT 또 안 되는 거 같네. 보니까 학생들 쭉 다 나갔나? 아니 좀 되나? 뭐 하여튼 지금 안 들어오는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그 뭐 ISI 뭐 얘기하면서 ISI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 요 얘기하면서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는 주로 타임 도메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타임 도메인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이게 타임 리미티드 되면은 이게 딱 0부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0부터 TB 사이에 딱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딱 끊어지는 걸로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 이 타임 도메인에서 지금 문제가 없어. 아주 아이디어한 상태야. 아주 좋긴 한데 문제는 언제 발생한다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어떻게 계속 튀어나온다고. 이게 계속 튀어나온다. 이 부분이 계속 넘어가게 된다고. 옆에 넘어간다고. 음. 이게 되니까 이게 프리퀀시에서 이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뭐 이것도 인터피어런스. 사실 ISI에서도 이것도 인터피어런스 쓰고 이것도 인터피어런스야. 이 프리퀀시에도 이것도 인터피어런스라고 해야 돼. 다 넘어가면 인터피어런스라고 그래. 자기 거에서 넘어가면은 다 인터피어런스야. 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다 이거 간섭이지. 그러니까 인터피어런스인데 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렉탱귤로 이렇게 만약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같으면 이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또 이게 넘어가게 되거든. 이럴 때 이제 이게 되는데 이것도 인터피어런스인데 이건 특별하게 우리가 이름을 ISI라고 그래. ISI. 인터피어런스 둘 다 인터피어런스긴 한데 여기에서는 ISI라고 그러고 원래는 뭐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인터피어런스고 내가 원래 할당받은 거에서 뭔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 인터피어런스라고 그래. 간섭 신호라고. 근데 이제 특별하게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제 ISI, 인터 심볼 인터피어런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시간마다 계속 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아마 뭐 프리퀀시에서는 이렇게 타임하고 프리퀀시가 동시에 그래야 된다. 아마 내 생각에 좀 약간 좀 이 얘기하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요 정도로 마칩시다. 이거 더 하면 더 헷갈릴 것 같아. 혹시 뭐 더 질문 있나? 어, 어, 여기서 뭐 하여튼 질문 뭐 최저에게는 내가 알겠고
나랑 메일로 얘기합시다. 다른 혹시 질문 있나? 그래서 뭐 이게 좀 의도치 않게 원래 시험을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딜레이가 되면서 아마 여러분도 좀 힘이 빠지고 뭐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